직선의 마지막 단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앞에서 함수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어진 함수하고 플러스 직선 두 함수.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저 뒤에 들어가면 이제 도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형 원이 나와요. 원도 이제 활용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또 직선이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항상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상황이. 그래서 쌤이 두 함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하고 직선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 함수와, 그러니까 곡선과 곡선, 곡선과 직선. 이거 S축도 직선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요 두 개를 연립을 풀었어.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식은 2차식이기 때문에 이 연립의 결과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원래 좌변에 2차식 곡선이 들어왔고 우변에 1차식이 따로따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뭐냐면 교점을 찾으려고 한 거였단 말이지. 근데 여기 1차식이 이항이 돼서 여기서 이제 그 개수들을 정리를 해서 만든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우리가 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치에 해당되는 x 값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 이렇게. 됐지? 이 x 값을 방정식에서 얘기하면 그냥 근,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발 선상이 함수편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이 x 값들을 함수에서 똑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교점의 x 좌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방정식 문제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근을 구하시오. 근의 공식을 쓰거나 완전세 공식으로 변형해서 근을 구하시오. 여기서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자, 다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판단하시오. 자,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실근의 개수, 종류를 판단하시오. 맞지?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몇 개인지 판단하시오. 자, 여기입니다. 이 판단하는 판별식 D가 여기에서는 처음에 있었던 곡선과 직선의 교점 개수니까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위치 관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허근이 나왔겠죠. 판단.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었다. 실근이면서 중근이 나왔겠죠. 판단. 다음에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 관계 세 개가 판별식의 결과와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용어는 위치 관계.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배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도형과 직선이 나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도형계의 판별식입니다. 이렇게. 도형계의 판별식.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플러스. 이게 조금 더 기초적인 건데 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직선의 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제각각 달라진다는 얘기지. 직선 위의 점의 위치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딱 하나로 기준을 삼을 길이가 하나 필요한 거야. 그때 방법이 이 점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예를 들어서 H라고 하면 이 점 A에서 H까지 이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정의를 한다. 자, 그러면 쌤이 두 개의 도형이 나왔을 때 그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 이 판단해주는 도형계의 판별식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걸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 하는 것 같아요? 1번 수직인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일 거예요. 왜냐면 두 직선이 수직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데 기울기가 얘 때문에 얘의 기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얘가 지나가는 좌표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죠. 점점과 기울기. 그러니까 이 수직인 직선을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됐냐? 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점 H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H의 좌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H, 선분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선분 길이는 주어진 도형에서 보통 어느 도형 직선 부분에 수직인 직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도형의 높이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다. 높이를 표현한다는 것은 주어진 도형, 다각형이죠. 이제 다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자, 결론이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올 건데 이 공식이 얼마큼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또 어떤 강의를 듣다가 전혀 다른 쪽이에요. 다른 쪽 선생님이 이제 취미로 듣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오늘 선생님이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책 앞장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그치? 사실 앞에 걸 알아야 뒤에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선생님처럼 저희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칠 때는 그 앞, 중간, 뒤 이렇게 순서대로 너희를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를 전부 다 딱 묶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중간, 뒤에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빵 봤을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너희들이 알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헛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등의 그런 아까 말한 헛고생 그런 걸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때는 이제 그 사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나도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뭐냐면 배우는 사람은 시간 순서대로 앞에서 배우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평상시에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가르쳤잖아. 근데 오늘 그걸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그 표현이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 저서를 읽어서 거기서 나온 표현을 다시 본인이 인용해서 선생님께 가르쳐줍니다. 뭐야, 깜짝 놀랐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네. 자,
자, px1, y1, 이게 이제 정점 같은 거겠죠. 이렇게 딱 점 하나를 정해줬어요. 어딘가에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직선 하나도 ABC가 다 알려져 있다는 가정하에, 물론 이 직선은 지나는 정점이 주어졌는지 기울기가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1번 이 직선은 지나가는 정점이 나와 있는지, 2번 아니면 정점 없이 기울기만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 둘 다 정해진 건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론이니까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됐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쪼르르륵 내려가면 이제 선생님 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쪼르르륵 내려가면은 여기 공식이 나오죠. 그렇게 이 공식 옆에다 좀 쓰고 얘기할까요? 조금 전에 말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절대값 치고 ax1 그 다음에 by1 플러스 c가 지금 정점 p가 x1, y1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직선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갖췄을 때 a, b, c의 값이 결정되는 거야. 모양을 갖출 거. 그 a, b, c가 여기 a, b, c. 그 다음에 x1, y1이 여기 대입된 거야. 좀 이상하죠? 원래 그 직선에 x좌표에 y좌표에 값을 대입할 때는 거기 그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대입을 하잖아. 맞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상하지.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0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직선 밖에 한 점을 그 직선에 대입한 모양이 공식에 나와 있다. 외우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자, 그럼 이 공식을 우리 쌤이 어떻게 유도를 하셨는가 좀 봅시다. 다른 책하고 좀 다르게 하셨어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쌤이 이거를 설명한 거는 뭐 때문에 설명하냐면, 보통 다른 책에 요 h 있잖아. h를 x2, y2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할 때 다른 책, 되게 뻔한 책하고 똑같은 설명을 하신 줄 알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얘를 x2, y2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 근데 처음에 주어진 건 하나, 둘, a, b, c, x1, y1, a, b, c 요거 갖고 공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h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설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하면 최종 공식에는 x2, y2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 버리셨어. 오케이? 내용을 따라가 보자. 여기에서 그냥 기울기를 먼저 구했다. 첫 번째.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다. 왜 구했냐면 이 기울기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분이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성분의 기울기나 직선의 일부분인 직선의 기울기나 그 직선의 일부분인 성분의 기울기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성분을 성분이라고 보면 안 된다. 성분은 직선의 일부분이니까 성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성분을 포함한 직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직선을 구한다는 건 다시 지나가는 점하고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마이너스 n분의 1로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 직선 L과 요 직선 L 프라임이 나왔어. 이렇게.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연립방정식, 두함수.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자, 교점의 좌표가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애시당초 하려고 했던 목표가 뭐야?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 근데 좌표가 나왔다. 좌표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직접 유도를 해보시는 거야. 요 순수를. 알겠습니까?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한두 번은 이게 되게 내용이 많아요. 여기 내용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렇게 좀 종이로 가려놓고 본인이 한번 해보는 연습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 너무 중요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자, 이거 만약에 안 외워져 있으면 어디다 좀 써놓을까? 문제를 풀 때 요 공식 있잖아요, 공식. 공식을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기본 문제 풀고 예제 풀 거잖아. 그 페이지 위에마다 다 적어놓고 자꾸 적어보고 자꾸 써보면 금방 외워지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까 상황 얘기해줬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직선. 뭐 그대로 들어가고 그대로 대입합니다. 여기 개수제곱의 합 이렇게 읽을게요. 개수제곱의 합.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두 번째 것만 합시다. 네. x1, y1, a, b, c. 그치? 자,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다음에 뭐 3x 플러스 4y 플러스 13 이퀄 0.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좌표 표면 없이 주어진 도형들을 그릴 때 특히 직선 같은 거는 이거 보면서 기울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좌표도 구하고 좌표와 좌표 사이의 거리 선분 길이 공식을 다 정리해서 외워서 써야 된다. 거리 t는 루트 개수 제곱의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겠죠? 피타고라스 이렇게. 그 다음에 3 곱하기 저기 x1, 4 곱하기 저기 y1 플러스 13 이렇게. 여기 절대값이에요. 요 안에는 시계값이 나오잖아. 1차 시계값. 이렇게. 그럼 음수도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개념이 거리잖아. 그치? 거리에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공식을 자꾸 써보는 겁니다. 네. 직선 두 개가 나왔네. 네. 위치관계 파악해볼까? 어떤 상태인지 1분의 2는 2분의 마이너스 1은 3분의 마이너스 2. 두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두 직선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려고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자, 다음 익숙해지면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도 보입니다. a 곱하기 a1 플러스 b 곱하기 b1은 0이네. 특히 도형 문제에서 요거 굉장히 조심하세요. 이게 밝혀지잖아? 그럼 갑자기 쉬워져. 이게 뭐냐고. 아, 수직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보세요. 뭐지? 기울기 다르죠? 그럼 이 뒤에 거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너 가시. 얘가 다르니까.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픽스 되는 거잖아. 직선이 두 개 더 하는 거 이거부터. 알겠습니까? 그냥 직선 두 개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뭐 지금 문제 푸는데
수직이다 아니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요게 포인트를 해서 요거 하면 그냥 바로 문제 풀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계속 연습해둬야 되고. 자, 그림으로 살짝 그려볼게. 이렇게 그냥 수직이라고 수직이니까 뭐 x 플러스 2y 플러스 3 이꼴 0이 첫 번째 직선이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꼴 0, 요게 이제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거리가 같대. 자, x축 위에는 나중에 좀 할게. 다음부터는 여기부터 설정할 거야. 근데 우리는 거리가 같으니 무슨 뜻이냐 이거지.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 이 점. 자, 그럼 여기서부터 띠띠띠띠띠띠띠 해서 요게 거리야. 그래서 D1. 그 다음에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들어가면 여기가 D2. 이렇게. 여기가 D2. 요게 같다는 거야. 그래서 D1하고 D2가 서로 같구나. 됐지? 자, 다음에 이제 사실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X축 위의 점 P 좌표를 설정할 겁니다. 수학에서는 모르는 게 있으면 미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돼요. X축 위의 점. 그만. 미지수 안 써도 되는데 미지수 쓰면 수학 문제 안 풀려요. 수학 문제는 미지수하고 조건의 개수가 칼같이 들어맞아서 칼같이 맞아서 내가 미지수를 하나라도 더 쓰면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P A, 0하고 삐리릭 x 플러스 2y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해서 거리 공식 한번 써야겠구나. 두 번째 P A, 0하고 삐리릭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꼴 0 하고 거리를 한번 또 재야 되겠구나. 그렇죠? 자,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이번에는 y축 위의 점도 구해야 돼. 그러면 이건 q니까 0,b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이 0,b하고 x 플러스 2y 플러스 3 이꼴 0 거리 재시고, 그 다음에 q 0,b 다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꼴 0 이하고 또 거리를 또 재서 여기서는 D3가 나왔다고 칩시다. 계속 거리 공식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D3하고 D4가 같아요. 여기에서는 D1하고 D2가 같아요. 됐지? 그러니까 이거 풀면 돼. 푸는데 이게 있어. 요 거리 공식 두 개를 갖다가 놓고 내가 예를 들어볼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똑같은 점을 집어넣을 거예요. a 프라임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제곱 절대값 a 프라임 x1 b 프라임 y1 플러스 c 프라임 이런 식을 풀게 된단 말이지. 이런 식을 풀게 돼. 그런데 여기가 똑같으면 약분되겠지. 뭐 좀 이따 할게. 근데 여기가 루트야. 루트 이쪽 다 왼쪽으로 다 루트야. 근데 이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이거지. 루트 2분의 얘야, 얘 이래 놓고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렇게. 여기는 얘를 드는 거야. 루트 3분의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쓰냐 이거지. 이거는 본질적으로 얘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절대값 a는 절대값 b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야. 그래서 a는 b일 때
A는 마이너스 B. 두 번째 방법은 양변 제곱이었어요. 왜 양변 제곱을 할 수 있냐면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는 당 x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도 되고 양변 제곱해서 풀어도 되고 그거는 그때그때 그 거리 공식의 모양을 보고 어느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갈 겁니다. 요거 푸는 거 이제 좀 이따 보여줄게요. 미리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 나온 요거 있죠?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즉, 다 모아놓으면 P의 가치 다 모아놓으면 이거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 거리가 같고 여기서 거리가 같으면 이거 또 보여줘야 되나?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에서 거리가 같은 점, 중학교 1학년 작도 이렇게 작도 하죠? 이렇게 긋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리가 같으니까 지금 한 것처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그림만 그렸는데 이렇게 여기 같고 요 공통이고 이렇게 되죠. 저 점 P를 다 모아놨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된 요소는 뭐라고? 우리 지금 가계이등분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풀면 두 개 나와요. 왜 나오는 줄 알아?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막곡직각 형태로 두 쌍이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도 점이 있을 수 있어. 같은 거리의 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나와. 이렇게 하나 더 나와. 두 개 나와. 두 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뺑 돌리면 180도죠. 근데 이쪽 이등분 되고 이쪽 이등분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가계 이등분선하고 가계 이등분 사이의 위치 관계는 수직이에요. 오케이? 서로 수직. 어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가계 이등분선이 나오고 서로 수직이야.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기울기가 하나는 양이면 n 양이면 다른 가계 이등분선 하나는 마이너스 n분의 1이어서 음수가 나와. 이게 세트로 나오는 거야. 왜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조건이 뒤에 나올 거야. 됐어? 다음. 가계 이등분선 나오면 떠오르는 거. 앞에서 배웠던 거. 가계 이등분선 나오면 떠오르는 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각을 이등분해서 떠오르는 거. 내분. 이런 얼마나 못할라. 아저씨가 뭐 길게 설명하면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가 가계 이등분선이고 서로 수직 형태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쌍으로 나오고, 근데 하나는 기울기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문제의 조건을 보고 하나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식을 풀면 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분점 문제로 연결 지어 들어갈 수